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3곳이 경기 북부 고양시로 이전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대다수가 남부에 위치해 있어서 불균형 문제가 지적됐는데요.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천군과 파주시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연천군과 파주시는 멧돼지 사체를 매몰 처리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방진막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가 하면 세륜 시설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주관하고 CJ 헬로 나라방송이 후원하는 김장 봉사활동이 열렸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62명이 참여했는데 이날 만들어진 김치는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3곳이 경기 북부 고양시로 이전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대다수가 남부에 위치해 있어서 그동안 불균형 문제가 지적됐었는데요. 경기도는 앞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 정부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양시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3곳을 한 번에 유치했습니다. 이전 기관은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이전 기관 3곳은 오는 2024년 고양문화단지 안에 조성되는 기업성장센터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경기 서북부 지역에 그동안 문화 인프라가 없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많은 계획들이 실행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북부 이전이 경기 남북부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산하기관 26곳 중 절반 이상인 24곳이 경기 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남부 지역에 집중된 도 공공기관들을 북부 지역으로 이전해서 약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도 정말로 상징적 조치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경기도는 정부 공공기관의 경기 북부 이전에도 발벗고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 개편 방안에서 경기 북부 지역 8개 지자체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빠져 기관 유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이달 말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와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개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파주시 장단면 폐사체는 11월 30일 오후 1시쯤 농경지에서 발견됐고 연천군 신서면 폐사체는 12월 2일 10시쯤 산자락에서 산행 중인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은 파주시와 연천군은 시료 채취 후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표준 행동 지침에 따라 사체를 매몰 처리했습니다. 이번 확진으로 파주에서 13건, 연천에서 9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36건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내 공립유치원은 늘었지만 사립유치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발표한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 내 공립유치원은 21곳이 새로 설립된 반면 사립유치원은 59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공립유치원은 2017년 1,158곳에서 지난해 1,200곳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같은 기간 사립유치원은 1,100곳에서 1,037곳으로 매년 줄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미래형 상상학교 사업을 추진합니다. 미래형 상상학교는 수영장과 개인 음악 연습실 등 학생이 원하는 공간을 갖춘 학교인데요. 도교육청은 올 초 미래형 상상학교 모델 개발과 기본 설계 구축 연구를 외부 기관에 의뢰했습니다. 미래형 상상학교는 내년 상반기 시범학교를 선정해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4일부터 2주 동안 미세먼지 불법 배출 의심업체 550곳에 대해 수사를 벌여 17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은 방진막 세륜시설 미설치와 방지시설 없이 오염물질 배출, 폐기물 불법 소각과 비산먼지 미신고 등이었습니다. 경찰은 대기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없이 불법 운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의정부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동주민센터, 도서관,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 현장을 체험할 대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42명으로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행정 현장의 체험 기회를 주고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체험 기간은 내년 1월 3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대학생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양주시 국민디자인단 사업이 2019년 국민디자인단 성과 공유 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국민디자인단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공무원, 서비스 디자이너가 함께 정책 과정 전반에 참여해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국민 참여형 정책 모델입니다. 양주시는 청년 주거약자를 위한 맞춤형 행복주택 업타운 추진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천시가 제9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정주환경 분야 우수사례상을 수상했습니다. 생산성 대상은 매년 각 지자체의 인적 역량과 건전 재정 역량 등을 측정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정부 평가제도입니다. 올해는 175개 지방자치단체가 응모했으며 생산성 측정 부문과 우수사례 부문으로 나뉘어 총 28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포천시는 올해 정주환경 분야에서 수상하면서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포천시는 휴일과 야간 주차질서 계도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그동안 불법 주차 단속을 평일 낮 시간대에만 실시했지만 단속 사각지대 시간대에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아 휴일과 야간에도 주차질서 계도팀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포천시는 4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간인 교차로 모퉁이와 횡단보도, 버스 승강장과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시민의 신고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5일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주관하고 CJ 헬로 나라방송과 양주시 경찰발전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봉사활동에는 총 62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김장김치 5kg 상자를 144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김장김치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주변 장애인 시설에 보급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내 11개 시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도시 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등 골목 상권 보호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건데요.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인연합회는 적극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있는 제도로는 골목 상권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계기로 경기도 전역에 확산되길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한선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청 앞에 오산과 구리, 남양주 등 20명이 넘는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3일 경기도와 11개 시군이 모여 결의한 대규모 점포 입지 개선과 관련해 골목 상권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와 경기도 상인연합회는 골목 상권을 보호하려는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에 대해 매우 환영하며 앞으로도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인연합회는 현재 대형 점포 등록 규제는 사실상 건축 허가를 내준 후에 적용되는 거라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허가 전에 행정적 논의를 거치는 이번 정책은 제대로 된 현실을 반영한 보호 조치라며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안전망이 두터워지면 온라인 시장과 대형 점포 사이에서 난항을 겪는 골목 상권에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법제화까지 한 발 더 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제도화와 또 정책이 같이 맞물려서 간다면은 정말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 더 장사가 잘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공동연합회 측은 경기도 전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포천시가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번에는 공항 유치에 뜻을 내비쳤습니다. 군 비행장을 활용해 소형 비행기를 띄우겠다는 겁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천시가 소규모 공항 유치에 나섰습니다. 박용국 포천시장은 교통 인프라 구축에 민간 공항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10년 전부터 계획한 일을 이제 실행에 옮길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 작전용으로만 쓰이는 이 비행장을 민간 항공기를 이착륙시키기 위해서 민간 항공기는 뭐 여객도 있겠지만 이제 물류 이동을 하기 위해서 또 항공 역세권을 잡아야겠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뒤늦게 잡았지만은 하늘만은 포천시가 먼저 잡아야겠다. 포천에는 현재 4군데의 군 비행장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비행장을 새로 만들지 않고도 40석에서 50석 위주의 소형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공항 시설 입지 분석과 항공 수요 예측, 공항 유치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 7월 조사가 끝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이번 결과를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중장기 계획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포천공항이 담겨 있어야지 이제 국토부에서 그거에 대한 그 확인 작업을 거친 다음에 이제 그 포천의 공항이 들어와도 그 보통 물류 여건에 뭐 지대한 뭐 공헌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예 그때 이제 공항 개발 사업을 이제 국토부에서 추진하게 되는 거죠. 도로, 철도에 이어 하늘길 열기에 나선 포천시. 시는 공항 조성으로 민간 항공을 유치하게 되면 그동안 경기 북부 지역에 부족했던 항공 접근성을 높이고 늘어나는 산업단지의 물류 수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포천시가 군 사격장 피해 지원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토연구원 임용호 박사의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피해 조사 및 포천시 지원 방안 발표와 참석자들의 토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사격장 주변 주민의 국가 안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기리고 소음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시 차원의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경기 북부 지역 내 각종 재난 현장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활약한 인명구조견 대담이가 있었습니다. 지난 2일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북부 특수대응단 소속 인명구조견 대담이가 7년간의 구조 임무를 마치고 은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담이는 2010년 태어난 셰퍼드종 훈련견으로 산악과 붕괴 등 고도의 인명구조견 훈련을 거쳐 2012년 4월부터 배치됐는데요. 이후 7년간 도내 곳곳에서 228차례의 구조 활동을 펼쳤고 5명을 구조하는 등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3일까지 대담이 무상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달 4일 포천 반월 아트홀에서 제16회 포동 청소년 축제가 열립니다. 제16회 포동 청소년 축제에서는 MC, 노래, 댄스 등 경연대회를 비롯해 행운권 추첨 등이 펼쳐지는데요.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각 학교 또는 포천동 행정복지센터에 6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엔 오전부터 흐리고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출근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전 기온이 낮기 때문에 내린 눈이나 비가 바로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교통 안전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다가 화요일부터는 다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 오전까지는 한 차례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농가나 축가에서는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